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직장생활인데요. 이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손해볼 것 없는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들 알고 계시죠?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거나 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 생겼거나 사회적 이슈, 직장인으로서 알면 좋을 필수 정보 등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코너에 함께 해주실 분은 저와 처음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 바로 자플래닛의 유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리뷰 타입에서 철규님이랑 자주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저랑은 도대체 언제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하게 됐네요. 네, 제가 담비님과의 투샷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어쨌든 담비님이 또 명 MC로서 또 출중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담비님 보면서 이제 배우는 점들도 많거든요. 정말요? 뭐 물론 외모는 배울 수 없겠지만요. 제가 또 이런 칭찬 오랜만이어서 좀 부끄러운데 입이 안 귀에 걸려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어쨌든 이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좀 기대가 되는데 유나님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옷도 새로 사셨다는. 네, 이 촬영을 핑계 삼아서 봄이니까 한번 옷을 한번 사봤습니다. 네, 또 우연인지 모르게 옷이 좀 겹쳐요. 우리 네, 참고로 통했어요. 저희 맞춰 입은 건 아닌데 다만 통했어요. 봄 라이트라는 퍼스널 컬러는 똑같습니다. 네, 이제 슬기로운 직장 생활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알아볼 내용은 뭔가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네. 기업 경영에 좋지 않은 이제 영향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오. 관련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좀 우리 사회 경제 곳곳에 악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또 저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체감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네. 부분에서 좀 가장 체감이 되세요? 좀 슬프지만 코로나 이제 발생 전과 후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네. 보통 이제 효율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효율화 작업에 우선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게 아무래도 그 비용 절감입니다. 이제 그 담비님의 저의 그 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출부터 이제 줄이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지출을 이제 줄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직원의 임금을 좀 이렇게 손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제 단축 근무를 시행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좀 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급여를 또 삭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기까지 즉 희망퇴직을 하거나 이제 권고사직, 구조조정 이런 작업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을 이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장 매출을 발생시키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조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지인분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에서 3가지 이제 선택지를 줬대요. 그래요? 첫 어떤 번째가 건가요? 이제 무급 휴가. 두 번째가 50%만 일하고 반만 일하고 반만 월급 받기. 세 번째는 권고사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번을 선택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반만 일하고 반만 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선택지와 세 번째 선택지는 사실상 이제 수입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네,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네, 받아가시는 게 벌어야 나을 것 먹고 같아요. 살죠. 네. 그런데 이제 자플래닛 리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인들의 고충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저희 리뷰에서도 살펴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분들의 목소리가 좀 꽤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플래닛 리뷰에서 좀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담비님의 네. 지인분의 케이스도 네. 아마 이 내용에 좀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 지인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이제 직장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무급휴가, 임금 삭감, 강제 연차, 그리고 권고사직 이렇게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업이 직원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급 휴가인데요.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강제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휴업수당인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직은 그러면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기업들이 좀 종종 있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소독과 방역 때문에 잠시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휴업이 불가피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제 확진자나 뭐 유증상자, 증상자 네. 혹은 또 이제 접촉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소독이나 방역 때문에 휴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회사는 근로자한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이제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네. 상황인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내에서 좀 자체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목적에서 방역을 하느라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네, 담비님 말씀이 이제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했잖아요. 네. 그럼 방역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네. 이제 휴업을 하는 거는 그 사용자, 즉,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휴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네.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방역을 위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네.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좀 미리 예방을 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적자가 발생한 기업에서는 좀 휴업이 불가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급휴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또 적자가 지속되는 이런 이유들로 고용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은 이제 해고를 회피한다는 노력으로 이제 봐서 이제 고용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자르는 너무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대신에 노사 합의,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이제 기업과 이제 노동자, 근로자 간의 이제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이제 무급휴직을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노사 간의 이제 합의 과정에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이제 최근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이제 통해서 설명, 설득을 하는 노력, 그리고 자율적인 합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자율적인 합의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거든요. 이제 최근에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제로 회사에서 작성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요.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위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급휴가 또는 이제 무급휴직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노사 상호 간의 이제 동의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작성된 이제 무급휴가 동의서와 신청서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좀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런 동의서를 썼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사례들도 제가 좀 주변에서 보니까 종종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요. 우선은 사용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을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동의할 그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강제로 이 동의서를 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작성된 동의서는 이제 효력이 없어집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즉 과반수의 이제 노조나 혹은 이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과 어떤 원활한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이제 작성했다고 하면 그 동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확진자나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서 소독이나 방역을 위해서 휴업한 기업이 아니라면 이제 원칙적으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또 회사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한다면 노사상의 자율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임금 삭감인데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방적인 임금 네. 삭감은 역시 위법입니다. 아, 네. 네. 만약에 이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이제 근로자 개별적으로 역시 이제 진정한 의사를 이제 받은 동의가 이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경된 급여나 근로 조건이 이제 사내의 어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미달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적합하지 않았다면 역시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네, 이제 몇몇 곳에서는 임금을 반납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왜 뉴스에 보면 우리가 알 법한 그런 네. 큰 규모의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이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반납한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 임금 반납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근로자의 급여를 줄인다는 이제 측면에서는 맥락상 비슷해 보이는데 이 퇴직금 산정에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퇴직금과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임금 삭감과 임금 반납, 퇴직금 산정 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임금 반납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혔다가 근로자가 이제 자진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근로자가 받은 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반납한 급여도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어요. 그리고 임금을 30% 반납에 이제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수령액은 210만 원이 되는데 이 명목상 급여는 300만 원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반대로 이 삭감한 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시로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30%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제 210만 원이 실수령액이 되면서 월 급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90만 원은 이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되지가 않고요. 다만 이 당사자가 이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그 삭감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그 어떤 약정 이게 이루어졌다고 했다면 그 이제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수령 금액이 같더라도 임금 삭감보다는 임금 반납일 때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반납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법률상의 의미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실 것 같아요. 네,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제 만약에 현 직장에서 임금 삭감 혹은 반납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 의미 차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강제 연차입니다. 요즘에 이제 연차 안 쓰냐고 눈치를 주는 회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사실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연차 뭐 1년에 몇 개 없는 연차를 강제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네, 이제 실제로 강제 연차를 쓰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연차는 유급 휴가니까 강제해도 되나요? 네, 아니에요. 연체도 강제하면은 이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쓰려고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이런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가 이제 없고요. 또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이제 어떠한 정부의 대책으로 휴업을 한 게 아니라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병가 등 별도의 휴가 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 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서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연차가 좀 강제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입니다. 이 권고사직이란 단어는 좀 언급하기 싫은데 안타까운 단어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방향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도 위법일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권고사직을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용자의 어떤 강요나 강제 등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여러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하는데요.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담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두 번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발할 것. 네 번째,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선정 기준을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이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 네, 이 조건들이 사실은 네. 이제 하나하나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무거운 일인 거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좀 이런 그 네 가지 요건들을 반드시 좀 충족을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좀 합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권고사직과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근로자가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좀 부당하게 해고 당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기는 좀 기업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모두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냐, 근로자냐, 이런 쪽을,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이제 내렸으니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이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 상황이 좀 어려운 만큼 부득이하게 회사가 이제 휴업을 하거나 혹은 임금 지급을 이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좀 적극적인 소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단어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단어를 꼽자면 정보 공유, 설명, 설득 노력, 자율적 합의, 자발적, 능동적, 진정한 의사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근로자에게 뭔가 요구만 하고 또 이제 부당한 것을 강제한다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자꾸 이제 커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직원들에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제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한다면 좀 아무 말 없이 강제하고 통보하는 것보다는 직원들도 좀 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나마 수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도 부모님이 막 너 이거 해! 라고 더 하기 싫죠. 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또 그거는 또 그쵸. 기꺼이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실업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기업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 비용 긴급 지원,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여러 이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업은 이 제도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 휴직, 휴가와 관련한 다툼, 이제 언쟁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제 친구 경우는 네. 회사가 지금 위법을 저지른 거네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위법인지 아닌지 좀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가 이제 세 가지 선택지를 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 입장에서의 어떤 충분한 설명의 자리라든지 이런 거가 없이 그냥 네. 통보였었나요? 심지어 이제 반만 일하고 반만 월급을 받는데 그 일하는 날은 매번 야근을 한다고.
그래요. 친구분 여기 네, 담비님이 오늘 네, 신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꼭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다 같이 힘든 시기지만 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방송 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죠? 사실 제일 많이 떨었는데 네,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